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포털에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아주 재미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유명 역술인 서대원 씨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2019년 초 서 씨는 서울 양재동에서 주역을 가르치다가 김건희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자기 남편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2019년 2월 17일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씨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총장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만난 겁니다. 서 씨는 내가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총장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다. 보니까 총장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기운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기수가 좀 뒤로 있어서 이번에 내가 사양을 하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알았다라고 하더라. 나는 그분에게 대선을 나가라든지 대통령이 되라든지 이런 소리는 전혀 한 일이 없고 단지 총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했다. 아울러 율산이란 아호도 지어줬고 사진도 찍어줬다. 그리고 실제로 만남 이후 4개월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는 겁니다. 또한 총장 임명을 받고 난 후에 고맙다고 해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두 번째 만났는데 이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2019년 8월쯤이었고 자연스럽게 조국 수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 씨는 충고를 했는데 총장이 되고 난 후에 상당히 나와 사이가 좋아서 이제 서로 인사도 잘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국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의 기운이나 관상을 고려를 했을 때 예측되는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 씨는 나는 그분이 제가 당시에 볼 때 제 눈으로 조국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장관에서 물러나고 다음 차기로 그 장관의 자리를 현재 윤석열 후보가 맡을 것이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완수하고 장관 생활을 좀 하고 난 후에 다음 총선이 오면 지역을 하나 맡아서 국회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그림이 눈에 보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만남 이후 서 씨에게 김건희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윤석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는데 옆에서 하는 소리가 그래서 조국이 대통령 되겠는가? 이렇게 물으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아내를 통해 조국 장관 후보자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를 자신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에 서 씨는 정치판에 휘말리기가 싫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 이들 부부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서 씨는 남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김건희 씨의 주장과 달리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당시부터 이미 대권의 뜻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 씨는 조국에 대한 걸 좋게 말했을지 모르는데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조국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대권의 생각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그 옆에 있는 그 술사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겠지. 근데 그거는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 씨는 끝으로 이번 대선을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어느 후보는 당선되고 어느 후보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 어떤 사람들에게 파장이 가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설령 내가 안다 하더라도 말을 내기가 힘든 겁니다. 다음 입춘이 2월 2일 내지 2월 3일쯤 옵니다. 그때를 지나면 얼추 대세가 굳어질 것이다. 이게 역경이 가르치는 시간이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단일화 이런 이야기에서 서로 합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민년은 그게 좀 곤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서 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오래전부터 대권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고 가장 유력한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가 되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자신의 유력한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 알고리에 어느 역술인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146만 회 정도 되는 제주에 거주하는 그 역술인은 작년 11월 초에
올해 대선을 두고 이러한 전망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올해 들어서 답답함을 호소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너무나도 크게 기울어진 언론의 지형과 카르텔들의 힘에 힘겨워하시면서 시민분들에게 절절한 심정으로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십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반면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떳떳하지 못하다. 그런데 수적으로는 좋다. 그런데 말머리를 왜 자꾸 트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툭 내뱉으면 사건이 되고 남이 써준 글을 읽어야만 된다. 이 사람은 교육받고 말하지 마, 마스크 껴 이런 게 보인다. 변수가 많다. 기가 막힌 변수가 있는데 이분이 만약 된다고 하면 전제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 우리 국민들이 했던 일이 또 이루어진다. 왜냐? 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맞는데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재미로 본 영상이지만 그저 묵과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이 떠오른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마도 안철수를 말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안철수는 대선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온 것을 감안한다면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역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반기 한 개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역술인도 이번 대선에서는 단일화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을 보면 대선이 40여일 남은 시점에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제 최강욱 의원이 말씀에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실력과 의지보다는 점괘와 부족에 의존하는 후보, 통합보다는 갈등, 협의보다는 지시가 익숙한 후보, 공약과 정책보다 선동과 보복으로 선거운동을 채우는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과 자질을 모두 겸비하고 누구보다도 서민의 고충을 잘 이해하며 국민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잘 파악하고 시원하게 긁어주며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세계 바늘에 우뚝 세울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녀에게 더 나은 나라, 행복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는 굳이 묻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설 명절에 또 어떤 꼼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